안녕하세요. 부산지역 체육대학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체육대학 입시의 이해 및 준비 방법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하게 돼 저는 경기도 용인 상영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체육 가르치고 있는 교사 노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체육대학 입시, 올해 2025학년도 체육대학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올해 입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전년도 2024학년도 입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룹별, 이 그룹이라는 것은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의 입결을 바탕으로 비슷한 성적대에서 합격을 하는 대학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주로 뽑는지, 그리고 정시에서는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올해 2025 체육대학 변경사항을 서울 수도권 위주로 변경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에 올해 입시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례별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는 내용들을 끝으로 연수를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5학년도 체육대학 입시의 특징인데요. 이 특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2024학년도의 고3 학생 수와 올해 고3 학생 수, 올해 고2 학생 수, 그 다음에 고1 학생 수까지를 기록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황금돼지띠라고 학생 수가 가장 많기는 한데요. 이 가장 많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학생들은 다 대학은 갑니다. 누구나 다 대학을 간다라는 대전제를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고3, 고2, 고1 학생들이 모두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한 70%에서 80%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고 여기에 재수생이 한 15만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전체 일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친 이 50만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전제는 누구나 다 대학을 가는데 이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이유가 단지 공부하기 싫어서 준비한다 아니면 그냥 할 게 없어서 준비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문자연계열 학생들이 공부만 하면 되는 것에 비해서 그 공부도 물론 힘들지만 예체능 학생들, 음악, 미술, 체육, 그 중에서도 체육의 학생들은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부와 실기를 병행을 해야 되고 또 실기를 준비하다가 다치기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공부 가기 싫어서 탈출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서는 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뭘 공부해서 대학을 갈 것인지, 어떤 과를 갈 것인지, 그리고 그 대학에서 뭘 공부해서 졸업 후에 나는 어떤 진로를 생각할 것인지를 꼭 생각하면서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시기에 따라서 대입을 분류를 해보면 먼저 당장 다음 달이죠. 9월 초에 있는 수시 모집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2월 마지막 날부터 해를 넘겨서 1월 달까지의 정시 모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월 말에 추가 모집이 있게 되는데요.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학생부 위주는 다시 내신 성적 위주의 교과 전형,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 시험을 보는 논술 전형, 그리고 예체능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실기 실적 전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인문자연계열 학생들 위주의 수능 위주 전형과 예체능 학생들 위주의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은 대학에 따라서 수능 위주의 전형과 학생부 위주의 전형,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 있게 됩니다. 네, 이 수시 모집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6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6번의 기회를 교과도 써야 되고 종합도 써야 되고 논술도 써야 되고 실기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가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형을 위주로 6장의 지원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정시 모집에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 각 군별로 한 장씩 지원할 수 있게 되겠고요. 추가 모집에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많은 전형 중에서 체육대학은 주로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정시에서는 실기 위주의 전형을,
그 다음에 추가 모집에서는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준비하기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수시 모집에 불합격을 해야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요. 정시 모집에 불합격을 해야지 2월 달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9월 달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데 이 수시 모집의 합격은 4년제 대학뿐만이 아니라 전문대학에 합격해도 수능에서 올 1등급을 받는다고 쳐도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시 모집의 합격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수시 모집의 합격의 의미는 내가 대학에 갈 곳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한 곳에 내가 가지 않더라도 추가 합격 전화를 받게 된다면 그 순간 합격 처리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정시 모집에 합격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다. 다만 합격은 했지만 등록하지 않거나 혹은 전문대만 합격을 했을 때는 4년제 대학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 전형별로 살펴보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을 하지만 이 내신 성적만 가지고는 학생의 학업 역량을 충분히 볼 수가 없으니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을 보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와 그리고 단계별 전형에서는 면접을 보면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전형이 되겠고요. 논술 위주의 전형은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 성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실기 위주의 전형은 해당 특기, 우리는 예체능에 해당하는 특기를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고 수능 위주의 전형은 수능 성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전형은 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랑 상대하는 게 가장 쉬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은 여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면접은 학교 내에서 먼저 학업 역량이나 혹은 활동을 같이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 지원한 체육고등학교 학생, 일반고등학교 학생, 자사고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고의 학생, 특목고등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은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지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특기, 실기는 해당 특기나 실기로 경쟁하는 학생들끼리 경쟁이 되겠고요. 수능은 전국 수능 응시자들끼리 경쟁을 한다. 어떤 전형으로 누구와 상대하는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가를 꼼꼼히 살피고 수시 모집부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체적인 입시의 구조를 보게 되면 파란색이 수시 모집이고 빨간색이 정시 모집입니다. 왼쪽이 전국 인문자연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이 체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인문자연계열도 수시 모집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정시 모집에서 조금을 뽑는 거고요. 그에 반면에 체육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이 전체 인문자연계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육도 따로 떼서 보자면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정시에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 약 80%를 정시에서 20%를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또 각 전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별로 살펴보자면 수시 실기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이 특기자 전형, 그 다음이 정시 실기 전형, 그 다음이 학생부 종합 전형 순서로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데 본인들이 알기에 우리는 정시 모집으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수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충청권, 경상권, 그 다음에 광주 전라권 이쪽이 좀 많이 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도 많이 선발하고 있지만 서울로 갈수록 수시 모집 인원은 적어지게 됩니다. 맨 밑에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고요. 그 위에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 전형.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색이 회색이 논술 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이 실기 전형.
맨 위에 하늘색이 특기자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든지 제주권을 제외한 전체 지역은 실기 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특기자 전형도 경상권과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역별로 100%로 따지고 보자면 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실기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지만 네, 전체 100%에 놓고 봤을 때 충청권부터 경상권, 광주, 전라권으로 갈수록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아까 수시 모집에서는 충청권과 경상권과 광주 전라권을 많이 선발하고 있다면 정시 모집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경상권은 그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파란색이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수능과 실기를 합쳐서 선발하는 전형, 그 다음에 위에 회색이 특기자 전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별 100%의 비율로 놓고 보자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실기를 포함한 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정시 모집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실기를 준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대학은 되게 한정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2025학년도 체육대학은 수시에서 80, 정시에서 20%를 선발하고 있고요. 전체 모집 인원이 2022, 2023, 2024, 2025로 가면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부분이 주로 수시 모집에서 증가하고 있고 정시 모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정시로 수능을 잘 보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해서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게 된다면 이미 많은 대학에서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하고 정시에 지원할 자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자원보다는 약간 덜 우수한 자원이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웬만하면 수시 모집을 신설하거나 증가하고 있고 정시 모집을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는 비수도권 위주에서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는 수도권 위주에서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수도권은 학종과 실기 위주, 비수도권은 교과와 실기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 정시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실기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은 수시에서 대부분 선발을 하게 되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한체대학교 체육학과 같은 경우,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같은 경우도 수시로 약 40명의 인원을 넘기면서 정시 인원이 대폭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선발하던 경희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도 수시에서 거의 대부분을 선발하는 걸로 바뀌면서 거의 대부분의 특기자 전형은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학년도 체육대학 입시 결과를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크게 5가지의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보다는 욕망이라는 주제로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방법이 변하면서 실기 종목이나 전형 방법이 변하면서 입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정시 비실기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얘기를 할 거냐면 올해부터 자유전공, 무전공이 대학에서 신설이 되면서 그 무전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비실기 전형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걸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마지막으로 통합형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실보다는 욕망이라는 주제로 경쟁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표가 작년, 오른쪽 노란색으로 박스 칠해진 것이 재작년입니다. 보게 되면 모집 인원이 2023에서 2024로 가면서 거의 대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인원 같은 경우는 경상권과 전라권이 감소를 했고 수도권과 서울에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 보면 작년 고3 그 다음에 졸업생을 놓고 봤을 때 고3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 지원 인원이 감소해야 됨에 맞지만 그게 이제 경상권과 전라권에서는 감소를 했지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가천대학교가 한 1,500명 가량 실기 전형으로 는 인원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약 한 1,400명, 그리고 서울에서의 1,000명의 인원이 많이 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서울에 있는 혹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데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내신 성적이 좋지 않고 실기 전형으로 지원하자니 내 실기 능력이 우수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 내신 성적과 실기 수준에 맞춰서 대학의 레벨을 내리고자 하니 그거는 또 원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거기에다가 졸업생들이 작년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서 학교 생활기록부만 대학에 제출을 하고 나머지는 별로 손댈 게 없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는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현실보다는 내가 그래도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많이 보였었고요. 정시 모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모집 인원은 2023에서 2024로 가면서 대부분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상권, 전라권은 여전히 지원 인원도 줄었고요. 서울도 약간 줄기는 했지만 수도권은 늘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수능 성적과 실기를 봤을 때는 비수도권으로 가야 됨이 맞지만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국민대학교나 세종대학교, 명지대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대학에 그래도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합격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원 인원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기 변화에 따른 입학 결과의 변화인데요. 첫 번째로 제시한 대학은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 2023학년도의 실기가 십자 달리기, 서전트 점프, 체전굴, 배근력이라는 이 4개 종목을 봤었고요. 그 4개 종목 중에 이 체전굴이라는 종목은 수험생들이 노력으로 어느 정도 기록 향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요즘 서양인의 체형,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죠.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은 학생들이 불리하고 전형적인 동양인의 체형,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학생들이 유리한, 이거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유불리가 좀 어느 정도가 만들어지는 이 체전굴에 남학생, 여학생 만점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전굴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일단은 가천대를 지원하지 않고요. 여기 이 십자 달리기라는 종목이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과학기술대와 가천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천대의 십자 달리기, 성신여자대학교도 있군요. 가천대학교의 십자 달리기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운 방법인데 만점 기준도 높아서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대학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배근력으로 바뀌면서 이것은 아마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실기 종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2023과 2024의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을 보게 되면 2023에 20명 모집에 517명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2024에는 수시에서 10명 더 늘리면서 30명 모집에 2,000명이 지원하는 이런 엄청나게 큰 경쟁률을 보이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23과 2024에서 가천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나머지 수시 6장 중에 5장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라고 봤더니 2023 때는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이 동국대, 수원대, 단국대학교 천안, 한양대학교 에리카, 상명대 천안 캠퍼스였습니다. 반면에 2024에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수원대, 강남대, 단국대 천안, 순천향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올해 수시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또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수시 6장 혹은 6장을 모두 다 실기 혹은 3장, 4장을 실기 전형으로 쓸 때 그냥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 대학 지원하자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실기가 비슷한 대학을 같이 맞물려서 쓰게 됩니다. 2023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근력과 유연성이 같은 종목으로 속해 있고요. 수원대도 배근력, 단국대학교 천안도 배근력,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비슷한 실기, 같은 실기는 없지만 수능 이후에 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하는 대학이 되겠고요. 상명대학교 천안도 좌전굴이라는 실기가 있어서 비슷한 실기로 이렇게 같이 묶이게 됐고요. 2024학년도에는 신미재멀 메디신 배근력이, 한양대학교는 신미재멀 메디신, 수원대도 재멀 배근력, 강남대도 신미재멀 메디신, 단국대학교 천안도 이신미가 신미랑 거의 비슷한 주력 잔발의 재멀 배근력, 순천향대도 이신미 재멀, 농구공 던지기가 메디신볼 던지기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비슷한 종목이 있는 대학으로 쓰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수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실기가 어느 정도 중복된 실기가 있어야지 실기 준비하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지원을 했을 때 입결을 보게 되면 2023 때는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낮고요. 예비도 잘 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많은 대학을 쓰게 되는데 가천대와 나머지 대학을 합격했을 때 가천대를 포기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동국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한양대학교 에리카도 충분히 갈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하지만 2024 때는 뭐 동국대도 없지만 여기 이제 빠진 대학에 한국체육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동국대학교 그런 대학에 이제 같이 지원을 했을 때에 빠져나갈 수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비도 많이 돌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의 내신 성적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건 실기입니다. 이렇게 체전구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 그 다음에 십자 달리기 어려운 종목들이 있었을 때에 평균은 6감,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6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한 종목에서 실기 만점에서 하나씩 깎이는 걸 1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 달리기하고 서전트에서 1감씩 하고 체전구하고 배근력에서 2감씩해서 6감이 평균 실기가 되겠고요. 최저는 각 종목에서 2감씩 한 8감이 최저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초실기 이 종목, 많이 준비하는 실기 종목이 들어오면서 평균이 1감이었습니다. 세 종목 만점에 배근력 하나에서 1감, 그리고 가장 많이 깎인, 실기에서 가장 많이 깎인 학생들이 2감이었습니다. 두 종목 만점에 두 종목에서 하나씩 깎이는 2감이 가장 실기를 못 본 학생이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실기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야 되는 게 좀 요인이 작용이 많이 적용하는 실기에서는 실기 변별력이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실기 종목이 있는 데서는 완벽하게 실기 준비가 되어야지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대학은 용인대학교입니다. 용인대학교는 10m 반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두 종목을 보게 되는데 2023학년도에는 세계학과 스포츠 레저 체육 특수체육교육과가 같은 만점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지 않은 굉장히 낮은 만점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2024학년도에 스포츠 레저학과의 만점 기준은 동일하지만 체육학과와 특수체육교육과의 만점 기준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 때 수능 성적이 체육학과와 스포츠 레저학과가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한 과목,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중에 상위 한 과목 이렇게 총 두 과목을 반영할 때 수능의 성적이 거의 비슷했다면 2024 때는 체육학과가 실기 만점 기준이 높아졌고 스포츠 레저학과가 실기 만점 기준이 낮다 보니까 체육학과의 입학 성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었고요. 반면에 스포츠 레저학과는 이 수능 성적이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실기도 스포츠 레저학과는 만점 받은 학생들이 누가 수능 점수가 높았냐라고 얘기가 될 수 있었고 체육학과는 실기 점수가 많이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종목이 변하거나 아니면 실기 만점 기준이 변할 때에 종목이 기초 실기 종목, 많이 준비하는 종목이 되게 된다면 실기를 더 잘해야지 합격할 수가 있겠고요. 만점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입학 결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형 방법에 대한 변화에 따른 입결 변화인데요. 위에 있는 대학은 경기대학교고 밑에 있는 대학은 인천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에 수시 실기 전형이 맨 처음 생겼고 2024학년도에 이어졌는데 2023학년도에는 내신 40%와 실기 60%의 일괄합산 전형으로 선발을 했다면 2024학년도에는 내신 100%로 일단은 5배수 50명을 선발해서 그 50명만 실기를 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내신 성적이 3등급 중후반까지 나오다가 이렇게 내신으로 걸러서 2단계 실기를 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건 이 2023 때 수시 실기 전형이 신설이 되면서 실기가 맨 처음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기 평균 최저 기록이 낮았던 것에 비해서 2024 때 같은 실기를 다음에 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실기도 좀 더 완벽한 실기를 준비해야지 합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적이 좀 낮은데 올해 실기가 다 변경이 됐다, 종목이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의 실기 수준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인천대학교 운동건강학부 같은 경우에는 2023 때 24명을 선발하다가 2024 때 학생부 종합전형 5명이 신설이 되면서 실기 전형이 20명으로 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 때는 1단계에서 5배수 총 120명이 실기를 봤다면 2024학년도에는 총 200명이 실기를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1단계 통과하는 내신 등급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합격자 내신 등급도 이렇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을 실시할 경우에 1단계에서 선발하는 배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입결이 좀 하락할 수 있다. 이것은 실기 전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단계별 전형을 실시할 때 1단계 서류 통과 배수가 4배수에서 5배수로 늘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낮은 내신 성적에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비실기 전형입니다.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 정시 비실기 전형으로 가군의 대표적인 대학은 한양대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성적이 좀 2등급, 3등급 대에 한 체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군에는 중대체육교육과가 대표적이었고 수도권에서는 경희대학교가 대표적인 대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가 약간을 뽑았었고 다군에서는 한국외대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가 대표적인 대학이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이 그 전년도에 수능 80에 실기 20으로 선발하다가 작년부터 수능 100%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입시가 치러지기 전에 국민대가 수능 100%로 선발을 하니 아마 서울과학기술대와 비슷한 성적이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거보단 더 높은 수능 성적이 나왔었고요. 거의 2등급이 나와야지 합격하는 수능 성적이 나왔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국민대가 2023 때는 실기가 있었고 2024 때는 실기가 없었는데 가군의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을 쓴 수험생들이 나다군에 어디를 썼는가를 살펴보니까 2023 때는 인하대 체육교육과 실기 있는, 단대천하 실기 있는 모두 다 실기 있는 대학에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는 실기 없는 체육과, 실기 있는, 실기 없는 체육과, 세종대 그냥 인문계열, 실기 있는 체육교육과, 실기 있는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그냥 서울여대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능 100%가 되게 되면 이거는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국민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생들도 꽤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올해는 어떤 걸로 적용이 되냐면 정시 모집에서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예체능 계열로 무전공을 선발하는 대학을 또 뽑아봤습니다. 국민대, 나군의 미래융합전공 예체능, 그 다음에 나군의 상명대 자율전공 예체능, 다군의 한국외대 컬처앤테크놀로지 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글로벌 이렇게 선발을 해서 체육대학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대학교 미래융합전공 예체능으로 뽑는 이 65명이 전반적으로 체육대학 혹은 미술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좀 이 파이일까, 이 모집 인원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이 미래융합전공으로 들어와서도 인문자연계열 학과를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문자연계열에서 수학을 못하는, 특히나 인문계열은 수학을 못하는데 국어영어 탐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인문계열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정말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능을 이 예체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능을 좀 못 봤을 때에는 좀 이렇게 지원하기 어려운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형 수능입니다. 먼저 수학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2022학년도부터 통합형 수능이 진행이 됐었고 2021학년도까지는 인문 예체능 학생들이 수학 나형을, 그 다음에 사탐을,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학 가형을, 과탐을 선택해서 봤다면 2022부터 수학은 수원수투 공통의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선택, 그 다음에 사탐 과탐 총 17과목 중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2과목을 선택하는 걸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2022 때 수학 1등급의 대부분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그 전년도에 수학 나형을 봤을 때보다 성적이 안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들이 체육대학 중에 수학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인데 경쟁률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쟁률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입시가 2022학년도 입시가 끝나고 보니까 내가 수학 성적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수학 성적을 가지고도 합격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경쟁률이 올라가고 올해 경쟁률이 이렇게 빨간색은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이고요. 검은색은 경쟁률이 하락한 대학인데 상승한 대학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좀 못한다고 해서 수학을 포기할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뒷받침이 되고 수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수학 필수 반영 대학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또 확인해 봐야 될 건 2022, 2023, 2024 이렇게 최근으로 오면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따지고 보자면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미적분을 선택해서 미적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미적분을 선택해서 수학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들어와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쭉 찾아봤습니다. 2024와 2024, 2023과 2024의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합격자 유형을 다 파악을 했고요. 합격자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합격자의 수능 수학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2023이 노란색이고요. 2024가 연두색인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2024의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수학 성적이 좀 낮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서 이 정시 모집에 선발하는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에서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많고요. 이게 이제 수학을 선택 반영하거나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인데 그러면 보통 예체능 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빨리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 정도 공부를 했다면 그리고 수특까지 공부를 했다면 3학년 적어도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수학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요. 3학년 6월 모의고사까지 봤는데 수학에서 2점짜리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3점, 4점짜리 문제는 손도 못 대겠다. 그리고 수학 성적보다 국어, 영어 성적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수학 필수 반영이 아니라면 과감히 수학을 포기하고 국어, 영어, 탐구 공부의 비중을 좀 늘려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6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3점짜리 문제까지는 풀 수 있었고 국어나 영어 한 과목보다 수학이 더 잘 나온다면 네, 저는 수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은 영어는 절대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첫 번째 시험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험에서 변별력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어렵게 낸다면, 결국엔 뭐 난이도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등급을 나누기 위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어렵게 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을 뭐 아예 못 풀 문제를 내버리면 또 이제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에, 수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 기존에 풀었던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국어 시간과 수학 시간에 똑같이 시험이 시작하고 20분이 지났을 때 엎드려서 자는 애들이 어느 시간에 더 많냐라고 한다면 100이면 100 수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만큼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등급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을 꼭 해야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입니다. 절대평가가 되면 2018부터 절대평가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 6%, 7%대의 1등급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상대평가를 했을 때는 4%였지만 근데 작년 6월 모의고사 전후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9월 모의고사 때 영어 1등급이 4%가 나왔고요. 작년 수능 때 마찬가지로 4%대의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모의고사 영어 1등급이 1%대가 나왔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라서 학생들이 영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1등급이 나오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3등급에 해당하는 누적 비율을 보게 되면 영어를 응시한 학생 중에 2명 중에 1명은 거의 1등급이 나옵니다. 네, 3등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영어는 절대적으로 포기할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과목이고 목표를 적어도 3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서울, 경기, 충청권 56개 대학 93개 학과의 합격자의 영어 성적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재작년에 비해서 2024 때 1, 2등급의 비율은 줄었고요. 반면에 3등급의 비율은 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역별로 따지고 보자면 서울권 대학에 합격한 154건을 분석해 보면 영어는 거의 2, 3, 4등급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2, 3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 3, 4등급인데 4등급의 비율이 좀 더 있고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3, 4, 5등급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서울권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영어 1등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경기권 대학을 간다. 근데 2등급이 나왔고 충청권 대학을 간다. 근데 3등급이 나왔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앞선 위치에서 정시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진 대학들은 전부 다 과목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인데 숙명여대 국수영중의 태기 탐구, 덕성여대 국수영탐 중에 태기, 그다음 한체대 국수영중의 태기 탐구한 과목, 성결대 국수영중의 태기 탐구한 거 이런 식으로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의 합격자 숫자와 그리고 이 합격하는 학생들이 영어를 선택해야지만이 합격하는 숫자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영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가 상대평가로서 3등급이면 100분위로 얘기했을 때 77%부터 88%까지 해당하는 점수를 받겠지만 영어는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8점, 3등급이 94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인 100분위보다 무조건 영어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룹별 인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낮은 6그룹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그룹은 정시 모집에서 반영 과목 60% 미만, 그러니까 수능 5등급대 이하의 성적으로 정시 모집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고요. 주로 이제 경상권 대학들을 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경남대 스포츠과학부터 대구대학교 이 학과들이 100분위 60% 미만에서 합격하는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의 특징은 수시에서 95%를 정시에서 5%를 선발하는 수시에서 대부분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특징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이 대학교를 희망한다 라고 한다면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 모집에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는데 수시 모집에서도 대부분은 교과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실기가 없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스포츠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동명대학교 스포츠레저라든지 신라대학교 체육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없는 대학들도 있으니 내신 잘 관리를 해서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게 되면 5%밖에 선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을 아예 선발하지 않는, 물론 수시에서 2월이 돼서 넘어오면은 선발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상에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는 수시에서 합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합격하나 정시 모집에서 합격하나 거의 합격하는 내신 등급대나 수능 등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시 모집부터 지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무조건 합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시 준비를 잘 안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아예 수능을 포기해버리는 학생들도 있고요. 하지만 수시 모집에서 실기라는 건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포기하지 말고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이 외의 시간에는 수능 공부까지 꼭 같이 해서 이 다음 그룹 5그룹에 해당하는 대학에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그룹입니다. 한국해양대거나 대구가톨릭대나 아니면은 영남대학교나 울산대학교나 이게 이제 60% 이상 4등급이 나오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면 대부분은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는 게 이 5그룹에 있는 대학을 가는데도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6그룹과는 다르게 정시 모집은
거의 대부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선발을 하고 있고, 오히려 서울권에 있는 광운대, 국민대, 경기도에 있는 명지대, 그 다음에 숭실대, 중대, 안성, 이 정도의 대학들은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국민대, 명지대, 숭실대, 중대, 안성이 수능 점수가 좀 낮아도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라서 아마 내가 좀 실기를 잘한다 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대학을 정시 모집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보자면 국어, 영어 6등급이 나와도 국민대 스포츠교육, 명지대, 숭실대 다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4등급대가 엄청 많습니다. 어느 정도 수능 등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실기로 안정적인 실기를 가지고 합격하려고 해야지, 수능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실기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야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이제 정시 모집에서 유일하게 선발하지 않은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다군에서 10명을 선발을 했었는데 수시에서 100% 선발하는 걸로 바뀌었다. 올해부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가군에서 선발하는 대학, 나군에서 선발하는 대학,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군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그룹 내에서의 지원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4그룹 대학입니다. 똑같은 수능 4등급이지만 중간 70% 이상이 나와야지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고요. 이제 부경대학교, 경남대 체육교육과, 그다음에 영남대 특수체육교육과, 창원대 체육학과, 이 정도의 이제 경상권의 대학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권 대학들이 있게 되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경기권 대학이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덕성여대라든지 동국대 체육교육과라든지 성신여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여기부터는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좀 더 많고, 수시 모집에서는 아직까지도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서 6그룹, 5그룹, 4그룹 넘어오면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 라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기 전형이 대부분 선발하고 있고 정시는 다 선발하고 있다. 그래서 수시에서 끝을 내기보다는 도전은 하지만 불합격할 수도 있으니 수능 공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정시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경기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3그룹입니다. 이제 3그룹은 100분이 77% 이상 수능에서 3등급, 반영 영역 3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합격 가능한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북대 체육교육과, 부산대, 이런 대학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대부분 서울권 대학이거나 경기권 대학 중에 인지도가 있는 대학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약간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거의 동비율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시 모집은 실기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종합 전형이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도 준비를 한 학생들이라면 인지도가 있는 대학에 충분히 지원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건대, 경기대,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정시에만 선발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다군에서 선발을 했었는데 정시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에서만 100% 선발을 하고 있고, 실기 전형이 올해 신설됐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정시 모집을 하지 않고 수시에서 100% 선발을 하는데 1단계에서 교과로 뽑아서 2단계 실기를 보는 대학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그룹, 똑같은 3등급이지만 중간 3등급 약 100분위 한 84, 5% 이상이 나와야지 합격 가능한 대학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부터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까지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 약간 수시보다는 적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뭐 성균관대, 인천대 체육교육과, 한국외대, 한양대, 교원대, 인하대 체육교육과 다 인정이 되는데 삼육대학교하고 서울여대가 여기에 속합니다. 좀 의아해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왜 속하게 되냐면 삼육대나 서울여대가 정시 모집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국수 영탐 중에 2과목밖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이 그룹에 속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종합전형이 메인이 됩니다.
네, 아까 6그룹에서는 실기가 메인이지만 교과에서도 많이 선발을 했다면 5그룹, 4그룹으로 넘으면서 교과 전형이 줄고 실기 전형이 메인이었고 3그룹으로 오면서 종합 전형이 조금씩 많아졌고 2그룹으로 오면서 종합 전형이 이제 메인 전형이 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가군, 나군, 다군이 골고루 있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1그룹에는 정시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성적이 높은 이유가 1그룹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군에 지원할 대학이 없기 때문에 단대 인하대 체육교육과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그룹입니다. 이제 수능에서 2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합격 가능한 대학들인데 경희대, 국민대 스포츠건강자활전공 작년에 이제 수능 100%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고대, 서울대, 연대, 중대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한양대 스포츠산업과학,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의 메인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내가 1그룹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수시 모집으로 가고자 한다면 실기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에서 교과전형을 선발하기는 하지만 이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 70%에 서류 30%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놓고 봤을 때 다군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군, 나군이 있는데 나군 경희대학교 수능 100%, 중대체육교육과 수능 80에 서류 20%를 봅니다. 실기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밖에 없는데 서울대학교도 1단계에서 수능 100으로 3배수를 뽑아서 2단계 실기를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그룹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가군에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무조건 찾아서 써야 되고요. 나군에 소신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대학교나 연고대를 지원한 아이들은 2그룹으로 대학을 가거나 한양대학교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일반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기 전형이 없고 다군도 없다. 그 다음에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일반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올해 2025학년도 체육대학 변경사항 수도권대학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먼저 모집 인원입니다.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과 스포츠산업내저가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준 인원은 아까 얘기했던 자유전공, 미래융합대학 예체능으로 이렇게 65명을 선발하는 걸로 바뀌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는데 국민대학교 스포츠교육이나 스포츠산업내저는 가군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으로 수능에서 4등급대가 나와도 갈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줄면 올해 경쟁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합격을 하기 위한 수능이나 실기 점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 입결 기준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되고 작년 최초합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명대 스포츠건강관리 정시 모집 폐지하면서 수시 실기 전형 17명 신설을 했는데 근데 이 17명 신설도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실기 전형은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성신여대대학교 스포츠 레저 운동자활 전공이 정시 모집 인원이 줄면서 이거는 어디로 갔냐? 수시 모집에서 자유전공 예체능 105명 선발하는 걸로 가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가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대로서 실기 변별력이 엄청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집 인원이 줄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입학 결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고요. 한체대학교 체육학과는 수시 모집이 늘고 정시 모집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기자 전형으로 100% 선발을 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 실적 기간이 지나서 3학년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딴 친구들이 정시 모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줄어들었다라는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인천입니다. 가천대학교 체육학과 정시 모집 폐지하면서 수시 10명이 늘었다. 30명에서 40명으로 늘었는데 전년도 경쟁률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신 등급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작년에 6.4등급이 최하였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10명을 더 뽑으니까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실기 수준이 작년보다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뭐 이제 실기 파울 기준을 엄격하게 본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동일하게 된다면 거의 1감, 2감 내에서 내신을 누가 더 잘 받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대학교 체육학과가 수시에서 5명을 선발을 하다가 수시 실기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수시 실기 전형을 폐지하고 정시로 가면 5명을 정시에서 늘려야 되는데 1명밖에 늘리지 않았습니다. 무전공으로 인한 전체 인원 감소 때문이고요. 근데 이 모집 인원 변화에 대한 입결보다는 다른 이제 전형 방법이나 수능 반영 과목 축소나 실기 종목 축소에 의한 입결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이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도 정시 모집 인원이 약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준 것에 대한 입결 변화보다는 다른 요소에 의한 입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수시 실기 전형으로 10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시 모집에서 40명 선발하는 걸 3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수시 실기 전형 10명이 신설했는데 제가 이때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수도권에 있는 체육교육과로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인천대 체육교육과 아니면 뭐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 뭐 경북대 체육교육과 부산대 체육교육과 전남대 체육교육과 이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같이 지원할 거다. 내신 변별력이 높을 거다. 한 2등급대 아이들이 거의 합격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서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5등급까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기 등급 간 한 1감당 점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센 대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정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실기 만점자는 없습니다. 네, 배구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10m 왕복 달리기도 만점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기를 배구도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높이뛰기도 뭐 잘하고 유연성도 좋고 다 주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라면 한 4등급대에서도 합격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들이 수능 최저 2합 6등급이라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관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시 모집에 10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결에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기존의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할 때 최초합을 말하기보다는 예비 합격으로 예비 합격을 보고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10명이 줄었기 때문에 예비 번호가 상당히 앞번호로 땡겨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초 합격을 바라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인대학교 체육학과가 수시 모집 12명이 신설했습니다. 실기 전형으로. 그러면 반면 정시 모집에서 35명을 뽑다가 수시로 12명이 갔으니까 23명을 뽑아야 되는데 3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무전공 때문인데요. 수시에서 용인대 체육학과 실기 만점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보다는 실기 변별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시가 5명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누가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좀 두렵습니다. 네, 정말 재수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용인대 체육학과 과감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사자의 심장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감소했다. 네, 면접형의 경우 1단계 통과자가 줄었기 때문에 입결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인하대 체육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났다. 정시 일반 전형이 5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단대 체육교육과 정시 모집 인원 감소한 것과 동일하게 예비번호 받는 게 줄어들 것이다. 최초 합격을 바라보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모집 인원이 감소한 게 무전공 때문인데 무전공 체육대학 기준으로 무전공 선발하는 대학을 이렇게 다 수시 정시를 찾아봤습니다. 위에가 수시고 아래가 정시입니다. 보게 되면 용인대학교 무전공 교과 100으로 100명 선발하고요. 체육계열로 17명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체육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고요. 안양대학교는 유일하게 실기를 보는 무전공을 실시를 하고요. 상명대학교는 교과 100으로 선발하지만 12명, 성신여자대학교 103명을 예체능 전공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온전히 체육대학의 파이는 용인대, 안양대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시로 가게 되면 용인대 무전공 수능 100으로 19명, 그 다음에 체육전공으로 5명, 그 다음에 안양대 여전히 실기 보는 걸로 4명, 국민대 미래융합전공으로 65명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먼저 서울인데요. 건대체육교육과는 정시 수능 반영 비율을 바꿨는데 영어 반영 비율을 올리고 국어 반영 비율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탐구 평균 80%의 영어 3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거의 한
건대 환산 점수로 한 400점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390점 후반에서 400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의 수능 성적에 높이뛰기 160, 그 다음에 20m 왕복 달리기 14초 후반,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한 65개 전후, 그 다음에 농구 오른손 왼손 레이업 넣고, 그 다음에 점프슛 어느 정도 자세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드스프링 깔끔하게 했을 때 무조건 합격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영어 변별력이, 영어 반영 비율도 올라가고 영어 등급별 점수 차이도 벌어지게 되면서 영어 변별력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영어 3등급이 아닌 2등급,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라면 실기가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지원해서 합격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덕성여자대학교는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몇 안 되는 대학이었습니다. 덕성여대, 국민대, 세종대, 광운대 정도가 서울시립대까지 학생부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부를 폐지하면서 수능을 9% 늘렸고요. 실기를 21%를 늘렸습니다. 안 그래도 덕성여대는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인데 정시 모집 요강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네, 실기 변별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가 수시 실기 전형을 신설했는데 내신 4등급하고 5등급의 점수 차이가 12점입니다. 근데 실기 1급간당 점수 차이가 12점으로서 내신 1등급을 제멀 몇 cm, 메디신볼 뭐 30cm 정도면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기 변별력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배수가 3배수에서 5배수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전년도 입결에서 인천대학교 예를 들어서 얘기했듯이 배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1단계 통과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좀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충분히 1단계를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2단계 면접 비율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내 생기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과학기술대가 올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먼저 정시 수능 반영 비율에서 국어, 영어, 탐구만 반영하다가 올해 수학 필수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한양대학교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이 가군에서 선발하다가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수학 필수 반영 대학이고요. 그러면 나군으로 옮겼을 때 한양대학교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이 입결도 오르고 경쟁률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군에서 연대, 고대, 성대를 쓰는 친구들, 그 세 개 대학이 수학 필수 반영 대학이거든요. 거기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나군의 한양대학교를 그대로 고스란히 와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입결도 유지가 되고 경쟁률도 유지가 됐었는데 서울과학기술대를 수학 필수 반영으로 했을 때 가군이나 다군에서 비슷한 성적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중에 수학 필수 반영이 없습니다. 뭐 이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정도 있는데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하고 서울과학기술대를 지원할까 이제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가군에서 수학 필수 반영 대학이 나군에서 필수 반영하고 나군에 서울과학기술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무조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2단계 면접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생기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2002년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그다음에 스포츠과학 시큐리티 매니지먼트가 수능이 국수 50, 국수 중에 잘한 거 50, 영어 30, 탐구한 과목 20에서 국수, 영탐, 잘한 거 두 과목만 50%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성적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서울여대나 아니면 3, 6대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같은 경우는 실기가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에서 보통은 여기 세 종목에서 한 종목을 폐지하면 많은 대학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합니다. 하지만 경기대학교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폐지시켰어요. 네, 그거는 제자리 멀리뛰기, 경기대학교는 항상 주는 시그널이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어느 정도 하면 우리 대학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던 대학인데 여기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폐지시켰다는 거, 제자리 멀리뛰기는 뭐 학원에서 잘 가르쳐 줬을 때 기록이 많이 늘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제자리 멀리뛰기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워낙 순발력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윗몸 일으키기는 선천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무조건 노력을 해야지 기록이 잘 나오는 건데 윗몸 일으키기를 잘한다. 이제 윗몸 일으키기가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한 학생이면 그래도 지원했을 때 합격이 유리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줄이고 실기 반영 비율을 늘렸다라고 실기 변별력이 더욱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기입니다. 삼육대학교는 실기가 서전트 점프가 폐지가 됐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게 삼육대학교 자체가 실기 수준이 만점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기는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준비해야 되는 대학입니다.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가 서전트 점프를 폐지하고 메디신볼 던지기를 신설을 했는데 이 삼육대학교 서전트 점프와 상명대 서전트 점프가 약간 다릅니다. 삼육대는 내 신체 능력으로 높이 뛴 기록을 얘기한다면 상명대학교는 295에 박스를 그어놓고 거기 자기 키에 상관없이 295 이상을 뛰면 되기 때문에 키 큰 학생이 무조건 유리한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폐지가 되고 메디신볼 던지기를 신설을 했는데 만점 기록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내신 4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가 12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만점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하나 급간씩 떨어질 때마다 12점씩 깎입니다. 그래서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과학기술대도 십자, 제멀, 좌전굴, 윗몸 일으키기를 실시를 하다가 이 좌전굴 아까 가천대학교의 최전굴과 유사한 종목인데 그 종목이 폐지가 되고 신미, 제멀, 메디신볼 던지기로 바뀌었다. 가천대학교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메디신볼 던지기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실기 변별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학을 필수 반영했다라고 한다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을 좀 못하더라도 내가 실기를 정말 잘한다라고 한다면 서울과학기술대 올해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종목을 보다가 2종목으로 줄었는데 명지대학교가 실기를 실기 배점표가 참 희한한데 다른 대학들은 보통 이제 절대평가로 실기 배점표가 있을 때 만점이 있고 기록, 급간단 기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명지대학교는 그게 없습니다.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100명이 실기를 봤다면 그 중에 10명은 1등급, 11등부터 20등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그 해에 어떤 아이들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변별력이 높은 농구랑 제자리 멀리뛰기가 살아남았다. 역시 실기 변별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농구는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서 기본적으로 지그재그 드리블을 해서 레이업 슛을 넣고 골밑슛을 5개를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한 조에 25명이다 라고 한다면 20명 이상이 거의 골밑슛이나 레이업슛에서 실수를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2초씩 플러스 되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굉장히 많이 깎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지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농구가 완벽하게 준비된 친구들이면 지원을 한번 고려해봐도 좋겠지만 수능 이후에 이제 농구를 처음 해봤다라고 한다면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2025학년도 사례별 준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는 좀 다르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게 되면 4분면으로 정리를 했고요. 지금 1사분면과 2사분면을 나누는 건 내신과 수능이고요. 1사분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신이 좋고, 원점으로 올수록 내신이 낮고, 마찬 2사분면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수능 성적이 높고 원점으로 올수록 수능 성적이 낮은 걸 의미합니다. 세로축은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과 실기 변별력이 낮은 대학으로 나눠서 볼 텐데 보게 되면 이 실기 변별력이 높고 낮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적어도 원서 접수할 때 내가 수시에 집중을 한다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내가 정시에 집중을 한다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12월 초 정도에 이 정도의 기록이 나온다면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 지원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운동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기 기록이고요. 이 정도의 기록이 나온다면 전체 체육대학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평균 정도 되는 실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운동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순발력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지만 노력으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록을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반면에 이 정도의 기록이 나온다면 정말 실기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기록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실기 전형은 대학에 따라서는 내신이 높아야 되는 대학들도 있지만 낮은 대학들도 있어서 내신 레인지는 굉장히 크지만 실기는 실기 상 이상이 돼야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시 실기 전형은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고요. 내가 실기 중이거나 하 정도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신보다는 수능이 좋다라고 한다면 정시 실기 전형은 수시 실기 전형에 비해서 네, 실기의 레인지가 좀 더 큽니다. 그 말은 네, 대학에 따라서 수능 성적이 좀 안 나올지라도 내가 수능 성적이 좀 더 잘 나온다면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실기 변별력이 낮은 대학을 지원한다면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레인지가 넓고요. 반면 정시 비실기 전형은 수능이 안 나온다면 합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가 작아지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의 크기가 각각 다른 게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이 레인지를 얘기한다. 수시 실기 전 굉장히 실기를 잘해야 되고 정시는 실기를 약간 중간 정도만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해봤고요. 체육대학 실기라고 한다면 학교에서도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이제 체육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전공은 뭐 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전공은 예전에는 보는 대학, 뭐 서울대를 포함해서 이대, 뭐 연대, 뭐 이렇게 보는 대학들이 몇 개 있었지만, 이제는 연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를 제외하고는 전공 실기는 없어졌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공은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연대 스포츠응용산업을 제외한다면, 기능실기 같은 경우는 보통 체육교육과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임용고사에서 이것들이 실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의 대부분은 기초실기입니다. 달리기, 그 다음에 왕복 달리기, 그 다음에 제자리 멀뛰기나 서전트 같은 하체를 이용하는 종목, 상체를 이용하는 메디신볼 던지기나 턱걸이, 핸드볼 공 던지기, 유연성의 최정굴, 좌정굴 이런 종목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 종목들은 근력을 향상시키고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기술 습득을 하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다 접근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록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체육대학이니까 실기만 잘하면 다 합격하냐, 아니면 실기를 좀 못해도 내신만 좋으면 다 합격하냐라고 본다면 창원대학교 체육학과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체육학과 수시 모집은 학생부 30에 실기 70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네, 평균이 작년간 2024학년도에 창원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한 5.5등급, 그 다음에 최하가 한 6.8등급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기 배점표를 보게 되면 두 종목 100m 달리기 350점, 제자리 멀리뛰기 350점에서 700점 만점인데, 네, 잘하는 학생들은 만점, 두 종목 다 만점. 그리고 실기를 가장 못한 학생들이 690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내신 300에 실기 700에서 총 1000점 만점으로 총점으로 줄을 세우게 되는데, 네,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5.5등급, 최저가 6.8등급입니다. 그래서 실기 평균이 하나 정도 깎이는, 하나도 덜 깎이는 0.5가면 697점이 평균이고요. 가장 못한 학생의 실기가 690점입니다. 하나 만점에 하나 1가마는 690점이고, 평균이 총점 평균이 976점 정도고, 최저가 969점. 그러니까 내신 6.8등급의 네, 실기 다 만점을 받는 정도, 아니면 내신 평균에 실기 하나 정도 깎이는 게 네, 총점인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 내신은 굉장히 좋지만, 뭐 내신은 저는 2등급이지만 실기 100m 달리기도 한 13초 중반밖에 못 뛰고 제자리 멀리 뛰기도 한 260밖에 못 뛰어요 하는 친구들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창원대학교 실기 무조건 만점인데 저는 학교에서 공부는 가장 못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떨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같이 병행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면 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 내신이나 수능이 잘 안 나와서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을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아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를 놓고 봤을 때, 동아대는 내신 40에 실기 60, 대구가톨릭대는 내신 20에 실기 80을 보기 때문에 대구가톨릭대가 실기 변별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만점 기준도 봐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이 동아대학교 메디신볼 던지기고요. 왼쪽이 대구가톨릭대학교 메디신볼 던지기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남자 기준 10m를 던지면 만점이지만 동아대학교에 가면 10m를 던지면 50점이 깎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은 동아대가 실기 변별력이 훨씬 더 높은 대학이겠죠. 네.
여기에 또 보게 되면 만점 기준만 볼 게 아니라 실기 급간 기록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실기 만점 기록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대학이 제자리 멀티기 295로서 290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대학은 3cm씩 이렇게 급간이 떨어지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대학은 7cm씩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기 급간 기록도 같이 봐야 되고 왼쪽에 있는 대학은 경성대학교 스포츠건강이고요. 내신 변별력은 내신 등급간 점수 차이는 3점밖에 되지 않지만 실기 한 급간씩 깎일 때마다 45점씩 깎이기 때문에 실기 변별력이 훨씬 더 높은 대학이고요. 여기는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로서 내신 등급간 점수 차이가 7점인데 비해서 실기 급간 점수 차이가 2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실기 변별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내신과 실기의 급간 점수 차이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과목별 등급 점수가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9점, 3등급 98점, 97점, 96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 대학이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거든요. 보면 내신 등급간 점수 차이가 0.4점밖에 되지 않지만 실기는 1점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 변별력이 더 높기는 하지만 1단계에서 학생부 100으로 뽑아서 2단계 실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1단계를 통과하면 실기 변별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한국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간 점수 차이가 15점씩 깎입니다. 15점씩 깎이는데 실기 점수가 4점씩 깎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신 변별력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대학에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내신과 실기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면 실기 변별력이 이제 실기를 잘하는 수준. 여기는 실기를 중간 정도 해도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놓고 봤을 때 수시에서 서울 수도권의 실기 전형은 여기 이제 한양대학교, 에리카, 가천대, 강남대, 동국대 체육교육과, 한체대 사회체육학과, 용인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이 정도의 기록으로는 못 가는 대학들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실기를 잘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가 아까 이제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 만점을 목표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만점 기준이 실기를 평균 정도에도 만점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낮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실기 변별력이 높고 이 박스의 크기는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갑자기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건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공부를 못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 내신이 반영이 되지 않고 실기 10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2합 7등급이라는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장 왼쪽으로 빼놨고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한체대 이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 명칭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인천대나 한체대처럼 회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거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산 경상권으로 놓고 보자면 아까 실기상 중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 가톨릭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중 정도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성대나 계명대나 동아대나 뭐 창원대나 이 정도는 실기를 잘하는 기준보다 더 잘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고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나 부산대 체육교육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고 부산대나 영남대나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로 뽑아서 2단계를 실기 보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칠해놨다. 여기 이제 내신 등급대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 이 레인지 부산외대 사회체육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 5등급에서 한 거의 6등급 후반까지도 지원해서 합격 가능하다라는 박스를 이렇게 표시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는 학생들도 충청권 대학을 간혹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청권도 표시를 해보면 상, 중을 놓고 봤을 때 서원대 체육교육과는 중보다는 약간 잘해야지 합격을 하지만 대부분은 실기 상 이상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서울 인천권 대학에서
대학 명칭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 모집인원은 올해 모집인원, 그 다음에 전형 방법,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일괄 합산을 실시하는 대학인데 이렇게 전형 방법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입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잘한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기 종목, 내신 평균, 그 다음에 최저 아니면 80%라고 표시를 하는데 80%라는 건 삼육대학교 10명이 뽑혔다면 10명 중에 8등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9등, 10등은 이거보다 더 낮았다라는 거고요. 저는 올해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내신과 실기인데 보게 되면 인천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 내신 등급간 점수 차이가 2점에서 4점까지도 벌어지는데 실기 1감당 점수 차이가 3점에서 4점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주황색으로 박스를 칠해놓은 대학들은 내신 변별력보다는 실기, 내신 극간 점수 차이보다는 실기 1감당 점수 차이가 훨씬 더 크다. 실기 변별력이 높다라고 하는 대학들이고요. 여기는 내신 변별력이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권 대학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실기 100%지만 수능 최저 걸려 있고요. 많은 대학에서 잘한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다. 그 다음에 내신 등급도 높은 대학도 있지만 낮은 대학들도 있다. 여기 수원대 8등급은 전공을 봐서 들어오는 학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신 변별력보다는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경상권 대학들도 경남대나 부산대 수능 최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그러니까 전형 방법, 그 다음에 내신 평균과 최저,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실기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내신과 실기, 극간 점수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실기 변별력이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내가 실기로 좀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실기 지원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권 대학도 마찬가지로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다. 그 다음에 내신 변별력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결국에는 실기 변별력이 더 높은 대학들입니다. 다. 왜냐하면 여기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 1, 2등급 학생들 지원하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내신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기 변별력이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두 학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2.5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실기가 한 중상 정도 하는 실기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4, 5등급대로서 내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학생 같고요.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6등급으로 낮은 편이지만 실기를 정말 괴물처럼 잘하는 학생. 수능이 6등급, 5등급, 7등급까지도 나온 학생이라서 수시에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두 학생 중에 A 학생의 성적이 더 높기 때문에 A 학생이 더 좋은 대학을 갈 것 같지만 가천대학교 꼴로 놓고 보자면 내신 30에 실기 70%이기 때문에 내신 환산 점수로 하면 한 21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실기를 놓고 보자면 A 학생은 280점이 깎이게 되고요. B 학생은 만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점을 내보면 A 학생은 불합격이 되고 B 학생이 작년에 거의 문 닫고 들어갈 정도의 성적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A, B 두 학생을 경기대학교 꼴로 놓고 보자면 작년 이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할 때는 B 학생은 무조건 1단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올해 이제 다시 일괄 합산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환산해 보면 이렇게 7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실기를 보게 되면 A 학생도 점수가 많이 깎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대 스포츠과학의 만점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B 학생은 당연히 만점이 나오죠. 하지만 실제 합격한 걸 보면 A 학생은 합격을 하고 B 학생은 떨어지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서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실기를 잘한다고 해서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보아야 된다라는 거 꼭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할 때쯤 되면 학교나 학원에서 상담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학교나 학원에서 이 대학을 써 라고 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쓸 게 아니라 제가 그 대학을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실기는 어느 정도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고 그 다음에 실기 중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따라서 수시 실기 전형의 지원 전략은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할 때쯤 돼서 아까 그 실기 상해에 해당하는 기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실기 종목이나 실기 배점을 파악해서 실기 변별력이 있는지, 나랑 실기 종목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학별 총점 계산을 합격하기 위한 총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학원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해 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그 대학에 합격하려면 총점이 몇 점 정도 나와야 됩니까? 제 내신 점수는 몇 점인데 실기 몇 과메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꼭 물어봐야 되고요. 그걸 대답해 줄 수 없는 학원이라면 한번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기 일정을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 수시 일정입니다. 하루에 몇 개 대학이 막 이렇게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오전에 A 대학 갔다가 오후에 B 대학 가고 그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하나의 대학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생들은 그래도 저는 실기 변별력 높은 대학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실기가 있는 대학 중에 경쟁률이 높았던 10개 학과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실기 100%, 70%, 뭐 30%, 60%, 80%, 만점기도 300, 뭐 제멀 300, 배글력 220, 뭐 윗모르키 75개, 메디신 12m, 뭐 배글력 220, 제멀 300, 뭐 엄청나게 높은 기준이죠. 근데 여기에 실제 지원한 아이들을 봤더니 한양대 에리카 15명 뽑는데 1700명, 115대 1, 가천대 30명 뽑는데 2000명.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조에서 1등 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조가 보통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에도 50등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실기 잘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공부에 대한 끈을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수시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능 공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최근 2, 3년간의 수시 전형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수시는 고3 학생들끼리의 싸움이었고 정시는 졸업생들과의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최근 2, 3년간에 보면 수시에서도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실기 수준도 졸업생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합격 점수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신과 실기 둘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이 몇 개 안 나오고요. 대부분은 3등급 이내에 다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대학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경상권의 교과 전형 보게 되면 이렇게 경북대, 부산대, 영남대 여기 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 1등급대, 2등급대도 지원을 하지만 5등급, 6등급대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연한 노란색으로 칠해진 대학들은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적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면접으로 내 낮은 성적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으니 면접 준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의 성적들, 수능 최저, 여기는 이제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입결인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진 대학들을 이렇게 박스로 칠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산 경상권도 수능 최저 걸려 있고 면접이 있는 대학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떨어지는 대학들 이렇게 박스로 표시했는데 서울 경기권보다는 더 많은 박스가 보이게 되겠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등급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은 간단합니다.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보셨듯이 모든 대학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3학년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까지도 등급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으니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서 80점 이상이면 A잖아요. A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고, 부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실기 준비할 여력이 안 된다거나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실기 준비가 어렵다면 지역을 넓게 보고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이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전형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게 되고요. 2대만 수능 최저가 걸려있고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 경상권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의 레인지가 굉장히 크다. 경북대학교 초이교육과는 수능 최저가 걸려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들을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잘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원합니다. 네, 국영수 4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원하고요.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기 능력이 뛰어난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매 학기 체육 수업은 개설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서 A, B, C 평가를 하게 되는데 C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B, A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전정신과 리더십을 갖춘 학생,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은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한 학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공헌 봉사정신을 갖춘 학생은 인성이 훌륭한 학생을 뽑고자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서울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 최근 3년 동안의 입결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진 대학들을 이렇게 박스로 노란색으로 칠해봤고요. 보게 되면 좀 떨어지는 대학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권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떨어지는 대학들 이렇게 좀 박스를 칠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권에 있는 대학들 마찬가지로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지만 그냥 서류 평가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성적이 떨어지는 대학들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좀 막연할 것 같아서 작년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먼저 동아리인데요. 보통 이제 대학에서 보는 게 출결과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서 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그러면 자율 활동, 동아리,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동아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운동 동아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운동 동아리에 들어가서 운동을 잘한다라고 그런 내용만 써지기보다는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나타낼 공동체 역량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리더십 관련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그 종목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을 탐구해 보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활동에는 보통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 학급의 1인 1역할, 그 다음에 학교특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써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창의 주제활동 1인 1프로젝트 시간 이거는 이제 학교 특색 프로그램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 친구의 생기부의 테마는 여성 스포츠, 그 다음에 소수자 스포츠, 그 다음에 기업 구조, 이제 스포츠 기업의 구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성 스포츠 정책에 깊이 있게 탐구를 했다. 미국의 남녀교육 타이틀 라인의 영향으로 여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여성 스포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식 교육 이거는 이제 자율활동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거기에서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식 변화와 통합적인 필요하다는 소감문을 작성했다. 패럴림픽에 대한 저조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골볼, 보치아 종목 소개하는 신문 만들고 골볼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봤다라고 하는 내용들 본인이 직접 한 활동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2학년 창업 프로젝트 활동, 이제 똑같은 자율 활동에 스포츠 리그 사무국의 경우 이렇게 쭉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탐구 활동을 해봤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자율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16+1에 해당하는 학교 자율교육 과정에 3학년 때 이제 여성 스포츠 참여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1학년 때 기울어진 운동장 여성 스포츠 내용 나오면서 3학년 때 이제 심화 탐구 활동으로 실제로 프로스포츠의 여성 관중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스포츠 참여자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매년 발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체육백서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이유를 찾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내용들 이 창체에서 주로 담겼었고요. 창체하고 자율교육 과정에서 담겼었고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이 진로 관련된 내용으로 다 채우려고 하지만 진로 관련된 내용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진로를 연관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중국 문화 시간에 중국의 문화 중에 관시라는 문화를 토대로 중국의 스포츠가 축구라는 종목이 발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썼거든요.
그래서 중국 문화가 메인이 되고 진로가 이렇게 좀 소재로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체육탐구는 이제 여학생이지만 운동 잘한다라는 내용 제가 썼었고요. 이거 이제 제가 한 수업이라서. 그러면서 50m 달리기 수업을 하는데 50m 달리기에서 이제 구간별 기록을 불러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에 10발, 그 다음에 20발, 30발 이렇게 기록을 불러주면서 보통의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기록이 단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기록이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 유지가 되면서 왜 그런가,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속도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혹은 거리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을 물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고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지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운동 프로그램까지 짜보는 이제 이런 것들로 생기부를 채워서 이 친구는 이제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네, 좋은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할 때는 너무 진로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교과 세특은 그냥 영어 세특인데 영어 내용은 없고 그냥 진로 관련 내용만 다 써지기보다는 국어나 영어나 수학에서 그 각 과목에서의 역량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진로 관련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인데요. 먼저 학업 역량이 지원할 대학의 수준이 되는가는 기본적으로 그 대학에서 이제 공개하고 있는 입학 결과 그 언저리에는 그 비슷한 수준에서 내신 등급이 나오고 있는가를 먼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 네임으로 6개를 쓰기보다는 진로, 그다음에 학과 고민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고, 3학년이라면 많은 비교과 활동보다는 학업적인 역량, 공부 열심히 했고 잘한다 라는 내용들이 좀 더 드러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1, 2학년 때 비교과 활동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논술 전형도 얘기를 해보자면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6장을 전부 다 실기 전형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실기 전형을 6장을 지원해버리게 되면 정작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9월 달부터 11월 초까지 계속 매주 실기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실기 전형을 하나, 2개 정도만 지원하고 정시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수시에서 6장의 카드는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기회인데 4장, 5장, 4장, 5장을 버리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논술 전형으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걸로 합격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4개 대학이 체육대학에서 논술 전형은 전부고요. 그러면 이 대학들에 지원을 했을 때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논술 전형을 준비해서 경희대를 가고 싶은데 좀 낮은 것 같아서 이 대학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실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경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학 전부 다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논술 시험 보러 안 가면 되고요. 내가 그 대학에 갈 정도의 수능 성적이 안 나왔는데 이 수능 최저는 맞췄다라고 한다면 논술 시험 보러 가서 적극적으로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논술학원을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능 이후에 시간이 있을 때 기출문제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지원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작년에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시립대 이상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수능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 수능을 잘 보지 못해서 성신여자대학교 정도 갈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에 지원을 해서 실제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시 실기 전형입니다. 정시 실기 전형은 아까 여기 이제 실기 상, 중 놓고 봤을 때 상에 해당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지만 중에 해당하는 대학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에 따른 레인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능 5등급 이하에서도 합격이 많이 나오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 위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실기를 정말 잘해야 된다. 하지만 실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지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 경상권은 대학이 이제 정시 모집에 선발하는 대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학들이 듬성듬성 있게 되겠고요. 경북대 여기 이제 상, 중 놓고 봤을 때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오히려 중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만점 기준이 많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시켰고요. 가톨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실기 만점 기준이 낮고 부산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를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색이 달라지거나 위치가 이렇게 있다. 동아대학교는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영남대나 경남대,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등급대에서 합격이 많이 나온다. 3, 4등급대에서 합격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모집 인원과 그다음에 전형 방법, 수능 반영 과목, 그다음에 최근 2년 동안의 입결입니다. 이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89.45%라고 87.73%라고 하는 거는 국어, 수학, 탐구가 이 정도 백분위가 나와야지 합격한다는 얘기이고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처럼 이렇게 87 괄호 2라고 써진 거는 국어, 수학, 탐구가 87% 정도 나오고 영어가 2등급이면 합격자 성적, 평균 성적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보다 2024에서 성적이 떨어진 대학들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대학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 성적이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계속 낮아지게 되는데 전년도보다 입결이 떨어지는 대학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성적대가 높은 데부터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입결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 마찬가지로 인하대 체육교육과 수학 반영하지 않고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인데 국어, 탐구가 한 81% 정도 나오고 영어가 한 2등급 정도 나오면 합격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경상권도 마찬가지로 반영 과목, 그 다음에 전형 방법, 그 다음에 최근 2년 동안의 입결 놓고 봤을 때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충청권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 2년 동안의 입결을 봤을 때 수능 성적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을 보고 수능 성적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꾸준히 실기 준비하고 성적이 낮더라도 소신껏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배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공부로 돌아와서 이제 서울 경기권대학의 가나다군에 있는 대학 중에 국어를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이제 계열인데요. 이제 국어 40% 이상이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대학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목을 선택 반영하는, 그러니까 국수영탐 중에 태기, 택삼 혹은 국수영 중에 태기, 탐구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대는 다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권에서도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으니 내가 잘하는 과목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더욱더 집중하고 못하는 과목이 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선택 반영하는 대학이라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대학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탐구입니다.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대학들이 한 세 개 영역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세 개 영역을 동비율로 반영한다고 했을 때 국어도 33.3, 탐구도 33.3입니다. 그러면 국어랑 탐구가 똑같이 5등급에서 시작했을 때 2등급까지 올리기가 어떤 과목이 쉽냐라고 물어본다면 다 탐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탐구를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탐구에 대한 준비 잘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지금부터는 이제 수능이 100일이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성적을 많이 올려야겠다라고 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합친 공부 시간하고 탐구 하나 공부하는 시간이 똑같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탐구에 좀 더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인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대를 지원해야 되느냐, 고대를 지원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학생의 성적이거든요. 국어 3등급,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친구였고요. 영어 2등급, 탐구가 3, 4등급이 나왔습니다. 과탐을 봤는데.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디를 지원해야 될까? 둘 다 일단 준비를 시켰는데 연대 이제 원서 접수하기 전에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 연대 실기 기록이었고요. 고대 실기 기록이었습니다. 합격에 가까운 실기 기록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두 개의 대학 다 실기를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연대는 수능 85에 실기 10 면접 5, 고대는 수능 70에 실기 30.
그 다음에 연대는 국어 200, 수학 200, 영어 100, 탐구 100. 고대는 국어 200, 수학 200, 영어는 감점으로 처리하고 탐구 160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기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좀 안 나온다면 고대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영어를 그래도 잘했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못한 학생입니다. 어차피 국어, 수학은 똑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고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 탐구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 친구의 환산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환산 점수만 놓고 봐서는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둘 다 부족하기는 하죠. 하지만 실기 배점표를 봤을 때 고대는 1점씩 감점이 되고 연대는 1점 혹은 2점씩 감점이 됩니다. 실기가 10%밖에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실기 변별력이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도 고대보다는 연대, 탐구 때문에 고대보다는 영어를 활용해 탐구를 적게 들어가고 영어가 반영되는 연대를 지원을 했었고요. 실제 연대 가서 실기 기록이 이 정도 나와서 최초 합격을 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각 영역별로 봤을 때 잘한 영역이 무엇이고 못한 영역이 무엇이냐, 그리고 잘한 영역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하고 못하는 영역을 좀 더 이렇게 숨길 수 있는 대학이 어디냐, 그리고 그 대학의 실기가 나랑 잘 맞느냐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시간이 없을 때 탐구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서울권, 경기권, 경상권에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최대 입시생에게 실기라는 것은 지금 수험생들의 실기 기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신체 조건도 좋아지고 있고요.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의 티칭 스킬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영상들이 나오면서 실기 준비하는데 좀 더 수월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시나 정시나 전부 다 졸업생들과의 경쟁이 되면서 운동만 잘해서도 대학을 갈 수도 없고 공부만 잘해서도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운동과 공부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합격에 더욱더 가까워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보자면 체대 관련해서 진로는 어떤 쪽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포츠잡 알리오라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서 보면 서면으로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 여기 보면 이제 내가 하는 직업은 무엇이고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고요. 그게 영상으로 담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쭉 보시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 아, 체육 관련해서 이런 직업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을 보게 되면 서울부터 이렇게 강원까지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정시에서도 선발을 하지만 우석대나 이제 대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 거의 대부분을 선발을 하고 있어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검은색으로 표시한 학과들은 수시에서 일반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리카나 목포대나 동아대나 동의대처럼 보라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2개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신라대학교가 이렇게 색을 달리 칠해놓은 이유는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색을 달리 칠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공적으로 체대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일단 EBS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걸 토대로 자기주도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딴 거 하고 그다음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고 과외 받고 있고 인강 듣고 있고 하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배우고 모르는 거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학원에서 배우고 결국엔 그걸 나 혼자 소화하는, 나 혼자 공부하는 자기주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해도 됩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운동할 때 일주일에 3번, 2번 혹은 그 이상을 운동할 때 그 시간에만 집중하면 되지
그 시간에 운동을 했는데 안 돼서 뭐 부모님께 헬스장을 따로 끊어달라고 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운동 일주일에 3번 할 때 그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잘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시간에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록이 분명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 훈련이기 때문에 기록이 늘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면 수능, 뭐 수능에서도 수학이면 수학, 뭐 국어면 국어, 아니면 실기에서도 유연성이면 유연성, 윗몸 일으키면 윗몸 일으키기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100분 정도 이렇게 쭉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쪼록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부상 당하지 말고 네, 좋은 기록, 그 다음에 좋은 성적 만들어서 올해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